양천구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관련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화재나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지하,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서 참사가 반복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재난 상황에서 흉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산악 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달 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영화 기생충의 결말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일가족 3명이 물이 들어찬 반지하 주택에 갇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반지하를 포함해 고시원, 옥탑방 등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주거 빈곤층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유엔이 정한 주거의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만나고 왔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른손으로 5뼘도 안 될 정도의 좁은 복도. A씨는 이 복도 끝방에 삽니다. 전에도 고시원에 있었어요. 저 수원에서 있을 때도 고시원에 있었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A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뿐이었습니다. 수급자 해가지고 40만 원, 끝까지 모르겠는데 40만 몇천 원씩 이렇게 나와. 노인연금 30만 원 그거 나오고. 이걸로 이제 고시원비도 내고 예. 식사도 하시고. 예, 그렇죠. 이곳에서는 제대로 눕고 서는 것도 힘든 처지입니다. 좁은데 발도 제대로 못 붙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발다리가 좀 이상해요. 창문이 없는 방은 월세가 좀 더 저렴합니다. 대신 바람 한 점, 한 줄기 햇빛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줄은 다 창문이 없고요. 이렇게 양쪽 건너편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싸지. 창문이 없어요. 고시원 같은 집이 아닌 곳에 사는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 5년 사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른바 지옥고에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2달 전엔 폭우로 지하와 컨테이너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서대문구의 한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장애인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사는 주거는 원래 집이라는 거는 보금자리여야 되고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집이 그 자체로 흉기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최대 32만 7천 원.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거빈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옥고에 사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든가 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진은 이오늘 고시원을 전전하다 반지하 월세로 옮긴 K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LH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K씨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 1순위인데도 집이 없어 1년 넘게 기다려 겨우 고시원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지옥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이제 마지못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번 살아봐라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못 살아요.
서울에서만 30만이 넘는 가구가 지옥고에 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구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위해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는데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 대책 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를 40% 감면받게 됩니다. 공항 소음 방지법에 따른 양천 지역 소음 피해 가구는 42,900여 가구입니다. 산에 올랐다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악 사고는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119 특수구조단 산악구조 송한준 대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월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실제 구조대 출동 건수도 많아집니까? 저희 가을철이라 하면 이제 9월 지나가는 10월, 11월 많이 보면 12월 초까지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선한 날씨 탓에 산행이 좀 좋아지고 낙엽이 지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산행객이 많이 상승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산행객이 많아지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아서 저희 출동 건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휴일에 등산객이 몰리는 시점에 저희도 출동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1년 중에 가장 좀 저희에겐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산행할 때 일어나는 산악사고 하면은 실족이나 조난 등이 떠오르는데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족 및 조난이 저희 사고 출동의 한 8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실족이라는 게 크게 떨어진다는 것도 있는데 낙상, 이게 넘어지는 사고도 포함이라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개인 질환, 혈압이나 당뇨, 개인 심장 질환에 따른 개인 질환에 따른 출동, 그리고 본인 체력을 좀 간과해서 체력저하에 따른 탈진, 그리고 이제 산행하게 때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 조작 등 본인 부주의한 사고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구조대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진행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악구조대 연락 온다는 게 저희 이제 119에 사고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지령을 받게 되고 출동을 하면서 그 신고자와 통화를 하면서 현재 저희 구조 요청을 한 구조 대상자의 상태 파악을 가장 먼저 하고요. 이게 실족이나 조난이나 하면은 실족이었으면 다쳤은 부상 정도에 대한 파악, 조난이라면 본인 위치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제 위치 파악도 한 다음 저희가 그 상황에 따른 맞는 출동 장비를 선택해서 최단 시간으로 접근 가능한 출동로를 또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고 차량을 주차한 다음에 도보로 이제 걸어서 밑에서부터 이동을 하고요. 그 구조 대상자에 접근한 다음에는 이 구조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저희가 또 구조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응급처치 그리고 환자 평가 다 진행한 다음에 이 구조 대상자가 경상이랄지 이제 거동이 가능한 경우는 부축 및 동행 하산을 할 수 있고 거동이 좀 힘든 상황이면 저희가 업기법이랄지 들것으로 이용해서 하산을 하기도 하고 좀 중증으로 인해서 빠른 병원 진료랄지 판단한다면 저희가 항공대를 요청한 헬기 이송도 요청하고 있어서 그 구조 대상자 상태에 맞는 이송 방법과 그에 따른 맞는 구조 활동, 응급처치를 시행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등산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고요.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점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등산 사고 중에서 이제 부상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사고 때는 일단 사고 난 상황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2차 손상을 방지하는 게 좋고요. 출혈이 있다면 꼭 눌러서 지혈 조치해 주시고 본인이 흘린 땀이 식으면서 좀 체온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온 조치할 수 있는 가벼운 점퍼랄지 외투로 이렇게 보온 조치를 해주면서 저희 구조대를 기다리시면 좀 빨리 도움 드릴 수 있고 반대로 또 조난 상황이어도 본인이 잃어버린 그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저희한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산에서 사고 난다면 안전지대라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본인 위치를 지켜주시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예방을 한다면은
산을 본인이 이제 알고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본인 체력과 본인 상황에 맞는 등산로를 사전에 선택해서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등산 그 루트와 본인이 더 하산할 수 있는 체력을 좀 남겨놓으면서 본인 산행을 하면 가장 좋고 가볍게 짐을 좀 잘 싸서 식수랄지 본인 상비약이랄지 그리고 간단한 행동식 같은 걸 좀 구비해서 산행을 하신다면 사고 예방뿐더러 저희 본인이 그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송한준 대원이었습니다. 양천구가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 회선을 130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폭탄 전화는 불법 현수막이나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반복해서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 메시지를 통해 5교의 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구는 불법 광고주가 식별할 수 없도록 02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기존 발신 전용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매번 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